반갑습니다.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인 강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27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인정해 주세요. 네. 강백수, 강백수 밴드 보컬 시인. 제가 지금 4년차 싱어송라이터고 6년차 시인이니까 조금 이제 이 이름들이 저한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인터뷰 같은 걸 하자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질문, 강백수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또는 왜 시를 쓰게 되셨나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진짜 난감해요. 저 그냥 하는 거거든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냥이라는 단어는 허구예요.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그냥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단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너무 사소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시를 쓰게 된 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일기 쓰기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한 페이지를 쓴다는 게 너무 손도 아프고 막 내용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다 교과서에서 동시를 접합니다. 길이가 짧은 거예요. 이걸로 일기를 써야겠다. 선생님이 짧다고 뭐라 그러면 이거 시라서 그렇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잔머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썼는데 써서 이제 제출해놓고 혼나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기립을 시켜서 기립박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시가 좋았던 거죠.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줄창 썼어요. 일기장에다 맨날. 나중에 되니까 선생님도 눈치를 챘어요. 얘가 귀찮아서 이러는구나.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제 장래희망을 누가 물어보면 시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국문과를 갔고 결국 2008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등단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 노랑머리. 네, 고등학교 졸업식 때의 저입니다. 굉장히 슬림했습니다. 네. 대부분 밴드 하는 친구들이 그렇듯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하헌재라는 놈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안 해요, 얘는요. 저만 밴드예요. 이제 제 본명 강민구거든요. 강민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여자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여자애들을 좋아했는데 남중남고를 나온 거예요. 그때 하헌재가 마술을 뻗칩니다. 나랑 같이 밴드를 하면 여고 축제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러냐? 그럼 나도 밴드를 하겠다. 나도 여고 축제 가서 공연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 너무 사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써본 게 있습니다. 제 1집 앨범 1번 트랙입니다. 얼마 전에 모 포털 사이트 2주의 발견에 뽑힌 명반이에요. 아주 대단한 앨범이에요. 네, 1번 트랙 하헌재 때문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I want, I do, I want, 2, 3, 4. 불효자가 된 것, 망나니가 된 것 다 하헌재 때문이다. 돈 20만 원에 쩔쩔매는 것도 다 하헌재 때문이다. 내가 맨날 술 처먹고 뚱뚱해진 것도 다 하헌재 때문이다. BMW 못 타고 똥차 타는 것도 다 하헌재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밴드 하자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난 공부해서 취직하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내 인생 꼬인 거 하원대 때문이다. 내 팔자 조진 거 하원대 때문이다. 기타 김홍용. 내가 참치 못 사 먹고 참치김밥 먹는 거 하헌제 때문이다. 돈 1,000원 아끼려고 원조김밥 먹는 거 하헌제 때문이다. 명일여고 축제 가서 공연하자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난 공부해서 취직하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내 인생 꼬인 거 하헌제 때문이다. 내 팔자 조진 거 하헌제 때문이다. 그렇게 착실하던 내 인생 배려놓고 지 혼자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돈 많이 벌고 장가가고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떵떵거리며 살겠지. 내 인생 꼬인 거 하헌제 때문이다. 내 팔자 조진 거 하헌제 때문이다. Everybody body 하헌제 때문이다.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마지막 하헌제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됐습니다. 네, 하헌제 때문인지 덕분인지 이렇게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새로운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뭘 쓰지? 노래도 써야 되고 시도 써야 내가 먹고 사는데 뭘 쓰지? 라는 이런 작가적인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의적인 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하고 다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신세한탄하고 울고 길거리에서 꼬장 부리고 토하고 이게 제가 하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컨텐츠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쓰자. 세상에서 가장 신세한탄을 절절하게 하는 그런 뮤지션이자 시인이 한번 돼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찌질함과 그리고 이런 사소함과 거기에 솔직함이 결부되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진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진솔함이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됐어요. 제가 쓴 시 한 편 보여드릴게요. 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 포털 사이트 카페 이름이죠. 친구 하나가 아버지를 쫄라서 1억 5천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로 장가 가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집들이 가가지고 하헌제랑 뭐 이런 애들이랑 가가지고 술 먹고 택시 가면 택시에서 쓴 시예요. 그냥 내용 딴 거 없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한 얘기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독립의 시기에 마누라를 얻고 애새끼들 키우고 살려면 지훈이처럼 새로 도배한 전셋집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지갑에 단돈 15,000원도 없는 우리가 1억 5천을 벌어야 한다는 것. 그래, 바로 그 지점이다. 그 어떤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녀야 하는 문제. 상하이로 홍콩으로 목적 없는 유학을 다녀야 하는 문제. 뭐 같다 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잦은 출장으로 여자한테 차이고도 또 내일 인천공항발 중국행 티켓을 끊어야 하는 문제. 나와 내 친구들이 그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바로 그 1억 5천짜리 전셋집인 것이다. 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모순, 결혼 정책의 모순을 제대로 꼬집었다. 여기서 그 어떤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니는 애가 하원재거든요. 참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그냥 그런 사소함들이 저의 작품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끌어온 것들은 항상 그런 사소함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국문과 답사를 갔는데 경주에 있는 독리모걸문학관이라는 데에 갔어요.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그리고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는 그런 문학관이에요. 거기 보니까 김동리 선생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요. 김동리 선생이 사춘기 때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머리도 깎았어요. 근데 결국 포기하고 하산하셔서 소설을 쓰신 결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소설가로 남으신 겁니다. 그 계기도 적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가부좌가 안 틀어졌대요. 다리가 안 꼬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가부좌가 안 꼬아졌던 이 사소한 문제가 김동리 선생 개인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사에도 엄청난 위대한 사건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도 어쩌면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기립박수와 그리고 하원재의 그 마수가 어쩌면은 저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대한민국 문학사나 뭐 음악사에 있어서도 위대한 어떤 족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님 말고요. 그래서 저를 여태까지 계속 이끌어온 게 그런 사소함들이라면 앞으로는 어떤 사소함으로 살아야 하나?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별로 원대한 그런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꿈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꿈이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마려우면 싸는 것처럼 당장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충분히 그 족적들이 이어지면서 나를 어딘가로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되고 싶은 거는 막 인디 뮤지션이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막 그래요. 너도 그럼 나중에 성공해서 한류 스타가 되고 싶은 거냐? 싸이 같은 월드 스타가 되고 싶은 거냐?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훌륭한 아들입니다. 네, 저 아기가 접니다. 윤우를 볼 때마다 저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안고 계신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 옆에 저같이 생기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와 여동생과 할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남자로서요. 저희 아버지만한 남편을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아버지만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하시는 거 보면은 저희 아버지만한 자식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의 저의 사소한 목표는 저희 아버지 같은 아들이 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뭐 아버지 같은 남편도 뭐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 일단 제 옆에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살가운 아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하고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소한 목표들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훌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사람. 그때 우리한테 들려오는 사소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사소해서 그냥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다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소함들의 족적이 또 저를 어딘가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소한 이야기였죠. 네, 제 사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의 그 사소한 목표,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되는 것, 목표를 담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9년으로 날아가
한창 잘 나가던 30대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차라리 잠실 주공 5단지나 판교 쪽에 땅을 사요.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남들처럼 용돈 한 푼 못 드리는 아들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지만 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9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에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04년도에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들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쫄면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딴따라가 돼버렸죠.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엄마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거실에서 그린 채 새우잠을 주무신 아버지께 잘해야지. 사소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백수였습니다. 네, 친구들 소개 좀 할게요. 기타리스트 김홍용 분입니다. 그리고 퍼커션을 연주하고 있는 조씨입니다. 그래서 하원제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공부 못한다고 여자한테 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 벽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네. 강백수 밴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백수 밴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앵콜곡으로 벽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어요.
고등학교 시절 제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옆 학교 전교 1등이었고요. 전 하원제 때문에 그녀가 저를 만나면서 성적이 전교 5등으로 떨어졌고요. 결국 저희는 학원 선생님들과 그 아이 부모님의 반대로 투투를 넘기자마자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네가 날 떠나갈 때 베이베 난 다짐했지 너보다는 잘 살 거라고.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면 그때 그 애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도록 몇 해가 지나고 우연히 찾은 옛 동네 네가 다니던 여고 앞을 지나가는데 교문에 플래카드 낯익은 이름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내가 장기하를 이겨도 내가 이승기를 이겨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걸. 기타 솔로 저도 솔로 얘는 29년째 솔로.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붙어도 널 이길 수는 없겠지. 호봉이 네가 높잖아.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내가 장기하를 이겨도 내가 이승기를 이겨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걸.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가수가 판검사를 어떻게 이겨 뮤직뱅크 1위를 해도 연말 가요대상을 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걸. Everybody 가수가 판검사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내가 장기하를 이겨도 내가 이승기를 이겨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걸. One more time. 어떻게 이겨 뮤직뱅크 1위를 해도 연말 가요대상을 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강백수 밴드였습니다.